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전날보다 소폭 줄어든 1,1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수도권에선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 사실상 외출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도권 지자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각각 대리인을 통해 오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첫 우주여행 시험 비행에 성공해 본격적인 스타워즈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브랜슨은 지상에서 88.5km까지 도달한 뒤 약 4분간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를 체험한 후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1,1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여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수도권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면서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근처 지하보도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인근 현대백화점발 집단 감염으로 주말 운영 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지만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몰려드는 검사 인원의 조치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같은 반 친구가 걸렸다고 해서 늦게라도 나왔어요. 어느 곳이나 안심할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20명으로 나타나 오늘은 1,100명대의 신규 확진이 예상됩니다. 전날보다 88명 적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여전히 무서운 기세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3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여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생활치료센터 부족 시 1인 가구는 재택치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비수도권에선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마스크는 턱에 걸쳤고 일부는 마스크 대신 가면을 쓰고 내부 이것저것을 다닙니다. 이 때문에 대구 동성로에 있는 이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 하루에만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주말에 술집 앞에 보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마스크 안 쓰고 웨이팅을 하고 있거나 안에 들어가면 자리도 다들 좁게 되어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불안함이 커서. 대구 신규 확진자 23명 중 절반 이상이 이곳 주점에서 나왔는데요. 20대 젊은 층이 춤을 추는 등 밀접 접촉한 탓에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53명이 확진된 부산도 마찬가지. 지난달 22일 서면 감성주점 방문자가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만 316명을 기록했는데 경남 63명, 대전, 충남 각 31명입니다.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를 상향했습니다.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25%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강원 춘천은 3단계, 부산과 제주, 대전, 충남, 경남 창녕과 남해 등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몰려든 인파에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데 초유의 거리두기를 하루 앞둔 어제 서울 도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맞은 홍대 입구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당부가 무색할 정도로 홍대 번화가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방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아쉽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2명이서밖에 못 만난다는 생각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교회 예배와 사찰 법회는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일부 대형 교회는 마지막 대면 예배를 찾은 사람들로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신도들은 방역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일부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거리두기도 잘 지키는데 엉뚱한 데서 그런 걸 해가지고 괜히 교회만 좀 속상해요.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종교시설 집회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개신교계에선 인원을 줄이더라도 기본적인 예배는 최소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4단계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숨진 90살 벨기에 여성이 영국에서 확인된 알파 변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베타 변이에 동시에 감염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이 어떤 경로로 감염된 것인지, 동시 감염이 병세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벨기에 연구진은 두 변이 모두 당시 벨기에에 퍼져 있었다며 이 여성은 2명의 다른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전례 없는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수도권에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4차 대유행 언제쯤 잡힐 수 있을까요? 김문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2주 시행 이제 들어갑니다. 4차 대유행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기억이 까마득하시겠지만 수도권의 본격적인 사적 모임 제한이 시작된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예.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가 시작됐고 예. 이후 영업 제한을 1시간 연장했지만 거리두기의 큰 틀은 7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초반에 확산세는 잡았지만 최근까지도 중규모의 유행이 계속되다가 이번 4차 대유행까지 온 것인데요. 더군다나 확산세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달 이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 2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4차 대유행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누적 확진자가 109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근무자 2명, 죽전 신세계백화점 사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신규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예. 코엑스 대형 유아용품 박람회 근무자도 확진됐는데 마스크를 잘 썼고 음식도 섭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녀간 수천 명의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2주 뒤 유행 확산을 꺾겠다며 이번 달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신 하반기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주 뒤부터는 다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2주간만이라도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서 이 눈에 띄는 효과가 있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 기자, 이 백신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오늘 0시부터 이 모더나 백신 접종에 들어갔잖아요. 예약에 들어갔죠. 네. 그런데 이 지난달 예비역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얀센 백신 예약 첫날에 서버가 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약 시스템 서버가 다운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예. 접종 대상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5세에서 59세인데 네. 352만 4천 명 가량입니다.
접수 시작 시간이 0시, 그러니까 자정부터였는데 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20만 명 접속 대기 안내와 함께 수십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사이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증상도 계속됐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대상자 연세에 해당돼 밤사이에 예약을 시도하셨습니다. 네. 대기자 수가 새벽 3시에는 80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백신을 맞고 싶어도 예약이 일찍 마감돼 맞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극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애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예약하라는 거냐며 자식들이 대신 2시간 넘게 대기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대기하던 인원은 새벽 3시 반쯤부터서야 갑자기 접속이 이루어져 예약을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새벽 4시부터는 대기자 수가 700명대로 줄었고 5시 기준으로는 접속이 바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엿새 동안 진행이 안내된 이번 사전 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13,000여 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요. 앞서 상반기 접종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접종을 취소한 60에서 74세 고령층 역시 이번 사전 예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백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이 몰린 것 같은데 이 김 기자 부모님께서도 밤사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내셨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기자 혹시 대신하지는 않았나요? 네, 저는 오늘 일찍 출연이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도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번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부처별 특별 방역 상황과 함께 지자체별 방역 조치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입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 조치가 시작되는 만큼 부작용과 미비점을 점검해 즉각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앞서 지난 7일에 영업 제한 등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죠. 네. 당초 공포일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대본은 공포일 바로 뒤인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세부 기준은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당국의 고심도 클 것 같습니다. 이 기자들도 오늘부터 멈춤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4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이 2주간 폐쇄됩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대통령 특별연설 등에서 청와대 춘추관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은 2003년 시설공사로 잠시 폐쇄된 적이 있지만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 기자실인 소통관 역시 폐쇄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에게 확인해보니 현재 각 언론사의 부스는 완전히 폐쇄됐고 브리핑실은 기자회견의 진행을 위해 단상만 남았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이 다른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아파도 병원에 안 간 사례가 이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민 2,400명을 대상으로 작년과 올해 3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진료가 필요했지만 병원에 안 갔다는 응답은 15% 안팎을 기록했는데 이건 2019년 조사 결과보다 3배가량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네.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로 절반 이상이 병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은 자발적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등 병원 측에서 다음에 오라고 권해서 가지 못했다는 응답도 10% 안팎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오르는 건데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바로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40일 이전인 오늘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바로 예비 후보로 등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만큼 예비 후보 등록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등록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예비 경선을 치른 가운데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당내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하태경 의원과 윤희숙 의원 등이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또 다른 야권 유력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선친 최영섭 해군 대령의 사무제를 끝으로 정치 참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사업을 줄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더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이중 소상공인 피해 지원 금액은 3조 9천억 원인 반면 재난지원금 10조 7천억 원과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1조 1천억 원은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추경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비 진작 예산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추경안 수정론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후보는 피해 지원이 최우선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도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거에만 몰두해서 헬리콥터 타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묻지마 추경이 아니라 민생의 아프고 힘든 골목을 국회가 이번 주부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오늘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 사업 수정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중국 남서부 스촨성에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중국 남서부 스촨성 바중시. 강물이 불어나 선박과 잔해들이 떠내려옵니다. 댐이 있던 자리는 폭포로 변했고 선박은 급류와 함께 떨어져 부서집니다. 고립된 주택에서는 노인과 아이가 구조됩니다.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심 하천이 범람해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1일부터 계속된 비에 스촨성의 14개 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시간당 최고 200mm에 달하는 폭우에 4,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폭우와 홍수로 12만 명이 영향을 받았고 3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중국 중부와 북부 지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3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평년보다 최대 50%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최악의 홍수로 산샤댐 붕괴 위기를 겪은 중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첫 민간인 우주 관광 시험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이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을 설립한 지 17년 만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비행선 유니티가 모선 2부에서 분리돼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Clean release. 음속의 3배 속도로 순식간에 고도 88.5km 상공까지 올라간 유니티. 창밖엔 칠흑 같은 우주 공간과 둥글고 푸른 지구가 펼쳐져 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우주 관광 시범 비행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브랜슨과 조종사를 포함한 6명은 4분여간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를 체험하고 출발 1시간여 만에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I've done some ridiculous things in my lifetime. That was really, really, really ridiculous. I just can't wait for the one
day still to experience this. 장장 17년 만에 성공. 흥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So we left the alien up there, but maybe next time we'll open the door and we'll bring them back here. 브랜슨에 이어 올해는 억만장자들의 우주 경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는 20일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세운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으로 우주 관광에 나설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 역시 오는 9월 일반인 4명을 태우고 지구 궤도를 돌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장애인들은 운전면허를 따기도 실제로 운전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 센터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연습의 한창인 지체장애인 이현승 씨. 가속 페달 대신 손으로 특수 장비를 조작해 속도를 냅니다. 최적인 시간 3초, 다시 출발. 장비가 없는 일반 학원에선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분들도 운전할 수 있는 그 이용 시설, 그 이용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엔 1에서 4급 장애인만 교육 대상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건수는 매년 3,000에서 4,0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지원센터가 마련된 시험장은 전국 27곳 가운데 9곳으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남과 강원 지역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설치된 센터들도 지역별 한 곳 정도라 장애인들이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센터별 담당 인원도 2~3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교육을 받으려면 최대 4개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운전면허를 딴 장애인의 33%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는 많지만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인력이 더욱더 늘어난다면 더 빠르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교육은 장애인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35도를 넘는 곳도 있어서 올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전해주시죠. 볕이 쨍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 오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햇빛이 지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한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적게는 5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 북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물폭탄이 쏟아져 내리겠습니다. 비바람에 견딜 만한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구례가 34도, 대구와 경산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불어들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3도를 웃돌고 있고요. 제주는 이른 아침에도 2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그 외 전국에도 33도 안팎으로 올 들어 가장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잘못을 숨기려고 얕은 꾀를 쓰다 보면 결국 자신을 궁지로 몰게 되곤 하죠. 과속을 하다 응급조치까지 받은 이 남성, 뭘 그렇게 숨기려던 걸까요? 미국 오하이오주 루츠타운의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세운 고속도로 순찰대원. 바로 딱지를 끊는 대신 운전자 등을 끌어안습니다. 몇 번 힘을 주자 운전자가 뭔가를 토해내는군요. 혹여나 적발될까 꿀꺽 삼켜버렸던 대마초 봉지입니다.
벌금을 피하려다 숨이 막혀 죽을 뻔한 아찔한 상황인데요. 어찌나 황당했던지 순찰대원 호스킨 씨는 고작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느냐고 운전자에게 물었다네요. 다른 사람의 예술 작품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하물며 고대 유적이라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는 옛 원주민의 신화와 생활 모습을 새긴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좋게 300년은 더 됐을 걸로 추정되는 귀중한 기록이죠. 그런데 멀리서 보니 얼룩덜룩 흰 페인트 자국이 선명합니다. 누군가 페인트 탄을 쏴서 그림을 훼손한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건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는데요. 수사당국은 범인을 잡아 단단히 벌을 주겠다며 벼르고 있다네요. 만화 영화나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던 인어가 이탈리아에 나타났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네요. 물고기 꼬리가 달린 인어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 계단에 죽은 듯 누워 있습니다. 이들의 낯설고 신기한 모습은 곁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끌었는데요. 세계 주요 20개국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환경운동가들의 퍼포먼스입니다. 지난 9일과 10일 베네치아에선 G20 재무장관들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했거든요. 기후변화로 일어난 재난들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볕이 쨍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 오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햇빛이 지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한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과 충북 북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물폭탄이 쏟아져 내리겠습니다. 비바람에 견딜 만한 튼튼한 우산 챙겨주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구례가 34도, 경산과 대구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돌풍이 불어들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3도를 웃돌고 있고요. 제주는 이른 아침에도 2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그 외 전국에도 33도를 웃돌면서 올 들어 가장 무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자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를 퍼붓는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강수량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